4월이 되니까 벌써 날씨가 봄이 완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봄이 가까이 온 걸 느끼는데요. 저희가 비문학 분기를 선택할 때 이런 계절적 요인을 많이 고민했었어요. 봄이 되면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의 변화가 와닿잖아요. 또 학교에서도 새로운 아이들과 만남이 시작되고 주변의 변화, 환경의 영향들이 많이 느껴질 때이기 때문에 비문학 주제를 다루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분기였는데요.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4월의 첫 주 책 리스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 추천 도서입니다. 마지막 나무인데요. 나무가 왜 마지막일까요? 자,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 알 텐데, 책은 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왠지 마지막 나무라고 보여지는 이 이미지 자체, 또 이 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일지 궁금하겠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책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은 어떤 걸 의도했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직 아이들은 자연 환경과 자신을 연결시켜 생각하기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경우에는 스토리를 쭉 이해한 다음에 그 장면 장면의 뜻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나무가 어떻게 다시 첫 번째 나무가 되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드러납니다. 이 나무를 베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만드는 것들이 참 다양하거든요. 처음에는 좀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데 나중에 가면 좀 엉뚱한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과연 의미가 있겠는지, 자,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재미있게 대화 나눠보면 오히려 어른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자, 이 책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닐봉지가 코끼리를 잡아먹었어요. 비닐봉지가 코끼리를 먹는 게 아니라 코끼리가 비닐봉지 먹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어쩌면 제목 자체가 아이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지만 비닐봉지가 어떻게 코끼리를 잡아먹어? 라는 생각을 통해서 언어 유희일 수도 있지만은 작품의 중요한 주제의식이 담겨 있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학생들이 읽는 책이다 보니까 뭐 한국, 뭐 끼케야, 뭐 미국 이런 주제들을 배경으로 삼고 이야기가 전개되곤 하는데요. 이 책은 아프리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야생동물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질 만한 그런 지역이지만 의외로 우리가 뭐 책이나 문화적으로 많이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라고 하는 신비한 대륙,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특별한 대륙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좀 일깨워 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는 코끼리들이 등장합니다. 아기 코끼리가 등장하는데 아기 코끼리는 부모 코끼리가 모두 죽고 나서 혼자 남겨진 상태예요. 그 부모 코끼리들이 한 번에 죽게 됐던 이야기, 또 아기 코끼리가 위기에 처했던 이야기, 사실 이런 소재들은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팩트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비닐봉지가 어떻게 우리 야생 환경,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 내용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학년일수록 사실과 정보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 일정한 내러티브 속에서 공감할 수 있게 내가 그 코끼리를 혹은 코끼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보호 같은 지시적인 주제,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그래야 하는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래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해야 되는구나,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장치가 될 수 있는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 추천도서인데요. 짠, 이 책입니다. 내가 나라를 만든다면 인데요. 제목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는 거죠. 나라라는 게 뭘까? 우리나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없죠. 따라서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책은 그 교과서 속에서 등장하는 사회 지식, 그 중에서도 국가가 어떻게 성립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책을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해보도록 자극을 주고 있어요. 내가 나라를 하나 만드는 과정을 아이들이랑 같이 겪으면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지를 잘 설계하고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있는 책이어서 좀 특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의 작가는
벨러리 와이어트라고 하는 논픽션 부문, 사실과 사회과학 정보를 다루는 책들 분야에서 상도 많이 타신 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가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고요. 교육적 목적에서 이 정도로 중학년 학생들한테 사회 개념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이 많지 않겠다. 그래서 좀 강추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4학년 추천도서입니다. 자, 이 책인데요. 어린이를 위한 무역의 모든 것. 자, 무역 이야기 나오네요. 사실 무역 얘기는 조금 이미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비문학을 처음 공부할 때 특히 경제라는 과목을 생각해보면 시장의 개념, 돈의 혹은 화폐의 개념, 수요와 공급 이야기, 소비 활동 이런 이야기들을 좀 기초 단계, 기본 단계에서 많이 했는데 무역이라는 개념까지 가게 되면 이미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즉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경제 활동까지 다루게 되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공부하기에 적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들도 교과서에서 무역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리를 직접 다 배우는 건 아니지만서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무역이라는 걸 조금 가벼운 주제로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에 적합한 난이도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책 전체가 무역의 역사를 하나하나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자 어떤 전공을 갖게 되더라도 무역의 개념, 즉 외국 시장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훑을 수 있기에는 아주 재미있게 접근하는 훌륭한 교양도서인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도서입니다. 짠! 지난주에 같이 봤던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것이냐,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주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책의 후반부는요 진짜 깊이가 훨씬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려워서 애들이 흥미를 좀 잃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만약 집에서 혼자 읽히는데 아이들이 경제를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후반부까지 욕심낼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괜히 어려운데 끝까지 다 완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가볍게 그냥 읽으시면 좋겠는데 다만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책이고요. 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책이 후반부가 되면은 이미 경영 수업을 제법 많이 들었던 키라가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제 우리가 회사의 주식을 좀 사보자. 12살 된 친구들하고 회사의 주식을 사보자. 회사를 한 번에 돈 주고 살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저희가 회사를 살 수 있죠? 라고 되묻는 아이들. 야, 이것도 참 똑똑해요. 그때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펀드죠, 펀드. 펀드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회사를 그냥 통으로 못 사니까 잘게 쪼개서 사는 거고 내가 돈이 얼마 없을 때도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거나 거기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펀드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쉽죠. 자, 이처럼 좀 알아두면 유용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든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가자. 자, 이렇게 이 책 읽을 때 참고하시도록 추천해드리고요. 다음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자, 이 책인데요. 이 책 꼭 봐주세요. 생각 깨우기.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신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어머님들 말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말하기를 좀 잘했으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말이나 글이 좋아지려면요 생각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훈련을 한다는 건 참 어렵죠. 생각은 직접 훈련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거꾸로 생각이 자라나도록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방법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만한 쉬운 수준으로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개해 드리려고 했더니 챕터들이 다 중요해가지고 챕터의 제목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생각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호기심은 모든 생각의 씨앗. 다르게 생각하고 싶다면 다르게 보기부터. 생각을 그려라. 생각의 꽃 추리. 생각의 틀을 깨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 숨은 그림 찾기. 상징. 행동이 생각을 이끈다. 내 방식대로 생각 키우기. 자, 이 정도면 사실은 논술교육, 논리교육을 꽤 오래 해온 제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소재들을 하나씩은 다 짚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을 좀 강조하라면 4장이 생각을 그려라예요. 생각을 디자인하고 시각화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구체화되고 발전되거든요.
생각이라는 건 어쩌면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과 지식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 링크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너무 쉽게 그거를 헬렌 켈러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더 이상 궁금하시죠? 책을 읽어보셔야 되니까 제가 더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책을 꼭 한번 추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 추천 도서입니다. 짠, 이 책인데요. 강대국만 핵무기를 가져야 할까? 자, 이 얘기는 조금 질문 자체가 되게 도발적입니다. 핵무기를 없애자가 아니라, 우리 보통 윤리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거는 핵무기 없애자잖아요. 근데 강대국만 가져야 해? 우리도 좀 가지면 안 돼? 이거 마치 이북 쪽에 계신 분들, 북쪽에 계신 분들 이런 생각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남쪽에서도 이런 생각 해도 되는 걸까요? 자,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이 핵무기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이것이 인류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강대국 혹은 약소국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수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도서인데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국제 정치학을 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짤막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책들입니다. 아이들의 어떻게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외계인은 지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할까? 그거 외에는 뭐 국경이 없는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거꾸로 국경은 왜 생겼고 왜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 있겠죠. 정치적 혹은 국제적 개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이 질문 주제 자체는 좀 전체적인 글로벌 이슈, 세계 여러 지역과 지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흥미를 가지고서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다. 책 자체에 각각 다루고 있는 질문들에 비해서 그 설명이 아주 깊거나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더 호기심을 갖는다면 그와 관련된 책을 추가로 읽어보기를 추천드리는 책이고, 어쩌면 자신에게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전체 주제를, 특히 국제정치 주제를 한번 훑어보기에 좋은 책이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학생들은 같은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월달 한 달 동안은 사실 학생들한테 책을 추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내신 시험을 봐야 돼요.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 추천드릴 책은요, 짠, 요 책인데요.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라는 개념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조금 어렵지만 3학년 학생들이라면 매우 재밌게 이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이 크리스퍼 가위 정도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 진로 탐구를 위해서도 꼭 읽었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유전자를 자르거나 붙일 수 있게 만들어준 기술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전자를 변형하게 됐죠.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서 치료제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산물들, 동식물들을 변형시키는 경우들, 면역을 강화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자, 이 책은 단순하게 그런 기술과 가치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돌연변이 모기에 대한 얘기예요. 모기에게 말라리아 내성을 갖게 만들려고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대신에 그냥 아예 모기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모기들이 계속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을 옮기지 못하게끔 생식하지 못하는 모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모기의 유전자를 계속 변형시켜서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변형 기술을 실제 미국에서 사용했었고, 그 사용한 이후에 내성이 생긴 모기들이 다시 나오게 됐다는 것. 즉, 자연환경 기술을 이 유전자 변형 기술, 조작 기술로 계속 바꿀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얘기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인간이 그 결과를 다 책임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의 가치와 위험성을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중학생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어쩌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정도도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익힘으로써 나중에 생명과학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은 유익한 책이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4월달 이제 한 달 동안 또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죠. 시험도 봐야 되고 놀러도 다녀야 되고, 그 와중에서 재밌는 책들로 우리의 독서의 감각을 익혀가고 비문학 영역에 대한 우리 호기심 계속 발전시켜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책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